제가 지하철 탈 때 많이 보는 자세예요. 이렇게 배를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잘못된 자세들은 경추에 과도한 부담이 지속되면서 경추 추간판 탈출증, 즉 목 디스크로 진행되거나 40대 이후에 구분 등 증상이 심화되면 척추 후만증 같은 구조적인 변형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허리와 목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척추가 폐와 심장을 압박하면서 호흡의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고 동시에 심혈관계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심한 경우에는 척추에 압박골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한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저는 물리치료사 김민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40대 이후에 꼭 필요한 스트레칭과 자세 교정의 중요성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40대 이후에는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감소하고 퇴행성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은 근육의 긴장을 풀고 통증을 완화하면서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기 때문에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인데요. 이 부위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해 라고 몸이 보내는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큰거리거나 욱신욱신한 것도 모두 통증의 종류인데요. 통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증성 통증인데요. 반복적인 사용이나 무리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근육과 조직에 염증이 생기면 그때 발생하는 통증을 바로 염증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염증성 통증의 대표적인 걸로는 관절염이나 족저근막염이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해성 통증인데요. 어딘가에 부딪히는 타박상 또는 발목을 삐는 것처럼 외부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신경병증성 통증은 신경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통증인데요. 외부 손상이 없더라도 신경 이상으로 인해 찌른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나 따끔따끔한 감각들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통증은 단순히 불편한 감각이 아니라 몸 상태를 점검하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때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적절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북목 증후군은 머리가 제 위치보다 약 2에서 3cm 정도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를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현대인의 대표적인 체형 문제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증가하면서 매년 약 200만 명이 이 거북목 증후군을 진단받고 있습니다. 머리가 앞으로 나가 있는 이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목, 어깨, 그리고 등 근육에 과도한 긴장이 발생하게 되고 이게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또 장시간 방치될 경우 경추에 과도한 부담이 지속되면서 경추 추간판 탈출증, 즉 목 디스크로 진행되거나 버섯목 증후군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북목은 머리가 제 위치보다 앞으로 나가 있는데 이때 C커브를 유지하는 상태를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보통 말을 하고요. 일자목은 정상 C커브가 소실되면서 점점 일자가 되어가는 것을 일자목이라고 합니다. 구분등 같은 경우에는 원래 등은 살짝 굽어 있는 게 정상이지만 정상의 후만 각도보다 더 많이 굽어 있는 것을 구분등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40대 이후에 구분등 증상이 심화되면 척추 후만증 같은 구조적인 변형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허리와 목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척추가 폐와 심장을 압박하면서 호흡의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고 동시에 심혈관계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심한 경우에는 척추에 압박골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거북목이나 일자목 증상을 방치하면 단순한 통증을 넘어서 더 심각한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는 경추 디스크, 흔히 말하는 목 디스크로 진행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팔이나 손가락이 저리면서 힘이 빠지는 근력 약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척수 압박으로 인해서 신경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내가 자유로운 움직임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인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남성분이었는데요. 그분은 척추 후만증이 이미 굳어버린 상태여서 똑바로 눕는 것도 불가능하셨고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것도 되게 힘든 상태였어서 많은 운동 치료를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분은 이미 뼈 자체가 굳어버린 상태여서 이렇게 정상적인 움직임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통증은 좀 많이 없는 상태까지 치료가 진행됐었습니다. 날개 쪽지가 아픈 경우에는 날개뼈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주변의 근육들이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이 날개 쪽지가 뻐근하신 분들을 위한 운동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척추의 움직임을 만드는 운동인데 나는 날개 쪽지가 아픈데 왜 척추의 움직임을 만들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척추는 목, 등, 허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흉추, 즉 등뼈에서는 갈비뼈가 이렇게 나와서 우리 몸의 원통형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갈비뼈 위로는 날개뼈, 세모난 뼈가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이 뼈는 갈비뼈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공중에 떠서 앞뒤로 움직이거나 위아래 또는 회전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팔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의 움직임이 곧 날개뼈의 움직임이고 이 날개뼈의 움직임이 잘 나와줘야 날개쪽지의 통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은 상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척추 움직임을 만드는 운동 그리고 날개쪽지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닥에 앉아주셔도 좋고요. 또는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측면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세를 돌려서 앉아볼게요. 자, 먼저 엉덩이, 궁둥결절 위에 내 체중을 바로 세워서 앉아주실 거고요. 양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의자에 앉았을 때에도 동일하게 무릎 위에 손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자, 우리 이 상태에서 척추를 움직이실 건데 호흡을 코로 들이마시면서 배꼽을 허리 쪽으로 밀어내고 가슴을 등 쪽으로 밀어내고 시선은 배꼽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 내쉴 때에는 코 또는 입으로 후 내쉬면서 허리 앞으로 가슴을 들고 시선도 정면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내 척추를 앞뒤로 움직여주는 운동이에요. 평소에 척추가 많이 굳어 있으신 분들, 운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이 동작도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저랑 함께 호흡하면서 같이 해볼게요. 코로 깊게 마시면서 배꼽은 허리 쪽으로 밀고 이때 옆에서 봤을 때는 알파벳 C자가 될 거고요. 내쉬는 호흡에 배꼽 앞, 가슴 들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척추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날개뼈 그리고 어깨 움직임까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동작을 하시는 건 하루에 몇 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만약에 1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1시간에 한 번씩 5번 정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거북목이신 분들이 대부분 목 위쪽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목 위쪽을 많이 주무르신다던가 이런 스트레칭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이거는 보통 상부 승모근, 목 위쪽에 있는 근육을 스트레칭하게 되는 거고 거북목인 경우에는 이 승모근 안쪽에 견갑거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요. 그 근육을 같이 스트레칭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근육의 모양은 꽈배기처럼 꼬아져 있기 때문에 고개를 돌려야 잘 늘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오른쪽을 스트레칭할 거라고 한다면 오른손은 목 뒤를 잡을 거고요. 시선은 반대쪽 대각선 방향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 손으로 뒤통수를 감싸서 머리를 허벅지 방향으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10초간 유지할 거고 그 다음에 천천히 돌아오는 동작인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머리를 아래로 당길 때 등이 구부정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랑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허리는 곧게 세워주실 거고요. 만약에 왼쪽 스트레칭을 한다 그러면 왼손이 목 뒤로 시선은 오른쪽 대각선 방향을 바라보실 거고요. 손으로 뒤통수를 감쌉니다. 자, 그대로 머리를 대각선 방향으로 지그시 눌러주시고 등 굽지 않게 호흡하면서 10초간 유지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고개 들고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겉에 있는 근육보다 뭔가 안에서 더 깊숙하게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다만 평소에 목 디스크를 진단받으셨거나 목 자체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의사와 상담 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굽은 등이라고 하면 등이 이렇게 굽으면서 등 쪽에 있는 근육들이 쫙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런 방사통으로 인해서 머리까지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을 바로 잡아주는 것도 두통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목 뒤쪽에 있는 근육 스트레칭하는 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의자 또는 이렇게 바닥에 앉아주실 거고요. 허리 바로 세워서 준비해 주실 거예요. 자, 먼저 한 손은 턱 앞에다가 대주실 거고 반대 손은 뒤통수를 감쌉니다. 자, 그대로 투턱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턱을 안으로 집어넣고 시선은 바닥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뒤통수, 특히 머리카락 난 부분 쪽이 시원하게 당기는 게 느껴지실 거거든요. 다시 천천히 돌아옵니다. 한 번만 더 같이 해볼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턱을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고개를 지그시 숙여주세요. 5초간 유지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돌아옵니다. 평소에 뒷목이 당기고 뒷골 당기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게 되면 뒤에 있는 근육들이 계속 긴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뒤통수 근육을 풀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목 앞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거북목 치료 받아보신 분들은 한 번쯤 받아보셨을 텐데 이 목 앞쪽에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을 풀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근육이 뭉치게 되면 목 자체의 통증보다는 두통, 이명, 그리고 얼굴도 약간 불편한 느낌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이유 모를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근육 풀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턱관절 안 좋으신 분들 또는 안면 비대칭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근육을 풀어주시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앞으로 숙이면 여기 삐죽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요 근육을 만지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손을 살짝만 얹어주세요. 그대로 정면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잡으려고 하면 땡땡해서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얹은 상태에서 정면을 바라봅니다. 자, 이 근육은 쇄골부터 귀 뒤쪽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세 군데로 나눠서 마사지를 할 거예요. 가장 먼저 쇄골과 가장 가까운 부분에 얹어놓고 부드럽게 잡아주세요. 잡았을 때 잡기만 해도 아프신 분들은 그대로 있어 주셔도 좋고 괜찮으신 분들은 위아래로 부드럽게 5번을 움직여 줍니다. 너무 아프신 분들은 움직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번에는 손이 위쪽으로 1cm 움직일 거고요. 다시 위아래로 부드럽게 호흡 편하게 해주실 거고 이건 누운 자세에서 해주셔도 좋아요. 자, 5번을 다 하셨으면 다시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귀와 가장 가까운 부분을 5번 위아래로 만져줍니다. 이 근육은 양쪽에 똑같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주시고요. 만져봤을 때 더 단단한 부위가 있으실 거예요. 물론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엔 더 아픈 쪽, 더 딱딱한 쪽은 한 세트 더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5번, 5번, 5번 이렇게 3회 정도 반복을 해주시고 더 아픈 쪽, 더 딱딱한 쪽은 한 세트를 더 추가로 해주세요.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중에 구분등인 체형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근육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구분등 자세를 하고 구부정하게 앉아있으면 이 배꼽 앞쪽에 있는 복근들이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들이 장기를 압박하게 되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또는 호흡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한번 지금 같이 해보세요. 이렇게 허리를 편 상태에서 호흡을 내쉬는 거랑 이렇게 구부정한 상태에서 호흡을 내쉬는 거랑 어떤 게 더 큰 호흡을 하실 수 있는지 느껴보시면 바로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호흡이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허리를 잘 펴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스트레칭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동작은 엎드려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평소에 일어나셔서 아침 또는 주무시기 전에 저녁 이렇게 시간 나실 때 틈틈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같이 한번 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편하게 엎드려 주실 거예요.
자, 엎드린 자세에서 양쪽 발은 골반 너비만큼 11자. 이때 발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발등이 바닥에 닿을 수 있게 11자로 만들어 주실 거고요. 발을 너무 딱 달라붙지 않게 요거 주의해 주세요. 두 번째는 양손이 얼굴 옆에 한 뼘 옆으로 옵니다. 그 다음 시선은 바닥을 보신 상태에서 양손으로 땅을 밀어내실 건데 귀와 어깨가 가까워지지 않게 멀어지게 만든 상태에서 양손으로 땅을 밀어내면서 천천히 상체가 일어납니다. 자, 이때 이렇게 골반이 떨어지지 않게 최대한 몸의 긴장을 풀고 배 앞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나는지 확인해 주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 호흡 10초간 유지하시고 천천히 내려오는 동작이에요. 저랑 함께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올라오셨을 때 허리가 아프시다면 손을 앞쪽으로 움직여주시면 허리 통증이 좀 줄어들고 조금 더 쉽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선은 바닥을 바라보시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배꼽을 바닥에서 들어줍니다. 시선은 정면, 어깨와 가까워지지 않게 밀어내시고 호흡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려와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평소에 강직성 척추염이나 협착증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팔꿈치를 피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댄 상태에서 먼저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괜찮아지시면 천천히 팔꿈치를 피는 점진적인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허리 디스크에도 좋은 동작이기 때문에 평소에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운동을 틈틈이 해주세요. 최악의 자세가 사실 너무너무 많은데 거북목과 일자목을 만드는 가장 나쁜 자세, 또 흔한 자세는 제가 생각했을 땐 머리를 앞으로 내민 상태로 장시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눈보다 아래에 놓은 상태에서 하거나 또는 컴퓨터 작업을 하실 때 컴퓨터가 내 눈높이보다 너무 낮게 있으면 이런 것들이 거북목과 일자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것도 일자목과 거북목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자세들을 피하고 모니터의 URL 창을 내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앉아 계실 때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궁둥결절 위에 척추를 바로 세우고 등받이에 편하게 기대어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한 자세를 오랫동안 있었다면 목 어깨 스트레칭을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스트레칭을 하실 때 우두둑 우두둑 소리 내는 거는 절대 피하셔야 되고요. 보통의 스트레칭은 고개를 숙이거나 옆으로 그리고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은 전부 다 도움이 되지만 목 디스크나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숙이는 스트레칭 같은 건 주의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악의 질환이라고 하면 신경 손상이 일어나서 전신 마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척추 손상이 일어난 이후에 병원에 찾으면 이미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목 두두둑 하는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두두둑 했는데 뭔가의 느낌이 이상하다, 갑자기 팔의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골반이 틀어지는 자세들은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꼽는 자세는 짝다리로 서 있는 자세입니다.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싣고 서 있으면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척추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허리 통증과 체형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의자 끝에 걸터 앉거나 한쪽 엉덩이에만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앉는 자세도 골반 틀어짐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들을 피하고 골반과 허리를 중립 상태로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반은 우리 몸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골반 위로는 척추가 있고 그 아래로는 다리가 있기 때문에 골반이 틀어지면서부터 위아래에 있는 상체, 하체가 모두 틀어지기가 쉽고, 그리고 우리 척추 안으로는 되게 중요한 신경들이나 혈관들이 지나가서 얘네들의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골반은 항상 이렇게 중립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다만 우리가 오른손잡이일 경우에는 오른쪽 골반이 살짝 올라가고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반대로 왼손잡이인 경우에는 왼쪽 골반이 올라가고 왼쪽 어깨가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틀어짐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허리 통증과 이런 천장관절 주변에 통증이 생기게 되고요. 이게 심해지면 방사통처럼 다리가 저리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힘이 빠지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골반 틀어졌는지 자가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2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바닥에서 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평소에 짝다리 많이 짚는 분들이나 걸을 때 엉덩이가 이렇게 실룩실룩 걷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이 검사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2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게 문제인 것 같은지 한번 맞춰보세요. 먼저 검사 방법은 양쪽 발은 골반 너비만큼 11자, 양손은 골반 위나 또는 가슴 앞쪽에 X자를 만들어 주실 거고요. 몸의 긴장 한번 툭 풀게요. 자, 1번입니다. 먼저 오른 다리를 들었을 때 제 골반 한번 봐주시고요. 이게 정상인지 아니면 2번입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자,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정상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다리를 들었을 때 양쪽 골반이 일직선 상태라고 하면 중둔근이 약해져 있지 않다고 추측해 볼 수 있고, 다리를 들었는데 골반이 툭 떨어지면서 옆으로 빠지는 게 보인다고 하면 이때는 이 지지하고 있는 쪽,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쪽 다리에 중둔근이 약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중둔근을 강화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 중둔근은 고관절 자체의 안정성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근육이 약하면 허리 통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둔근을 강화하는 운동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닥에 옆으로 누워서 하는 운동입니다. 자, 이렇게 저처럼 TV 보는 자세로 옆으로 누워주시면 되시고요. 상상 한번 해볼게요. 위에서 봤을 때 내 머리와 골반, 발이 일직선이 되게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시는 거고요. 반대손으로는 바닥을 짚어주실게요. 만약에 팔을 이렇게 하는 게 편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허리 아래에 손바닥을 한번 넣어보세요.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둔의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고요. 이때 만약에 배에 힘을 풀어버리면 골반이 이렇게 삐뚤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만약에 이게 힘들면 수건을 돌돌 말아서 허리 밑에다가 놔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엉덩이 운동, 우리 중둔근 운동 하기로 했죠.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할 건데 최대한 발과 무릎이 일직선이 되게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5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복부에 힘 단단히 주시고 준비되셨으면 같이 해볼게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엉덩이의 느낌을 받으면서 들었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줍니다. 내쉬면서 둘, 허리에 너무 긴장이 되지 않게 주의하시고 마시면서 내리고 셋, 두, 내쉴 때 허리 무너지지 않게 신경 써주시고요. 다시 다운, 내쉬면서 후, 엉덩이에 자극이 오시나요? 다시 내렸다가 마지막 한 번 더 5, 후, 내쉬고 마시면서 천천히 내려주세요. 엉덩이에 자극이 오는 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시고 하실 때 주의사항은 양쪽 했을 때 조금 더 힘들거나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쪽은 한 세트 더 진행을 해주시고 방금은 5번 진행했는데 사실 최소 10번씩 3세트에서 5세트 반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허리 모양이 다르고 찌릿찌릿할 때에는 허리 뒤쪽에 있는 요방형근이라든지 이런 광배근 같은 근육의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그 중에서 서서 할 수 있는 요방형근과 광배근을 동시에 스트레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평소에 오래 앉아 계신 분들 또는 다리를 많이 꼬시는 분들 그리고 팔을 앞쪽으로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스트레칭을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양쪽 발은 골반 너비 정도 아니면 또는 조금 더 넓게 벌려주실 거고요. 오른손은 오른쪽 골반 위, 왼손은 머리 위로 뻗어냅니다. 자, 우리 이때 스트레칭 하는 부분은 팔이 뻗어져 있는 쪽이에요. 자, 이대로 골반을
왼쪽으로 밀어내면서 몸통이 기울어집니다. 벌써 허리 당기고 옆구리 당기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때 주의사항은 팔이 앞쪽으로 나오지 않게 최대한 팔을 귀 옆에 붙여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상태에서 호흡을 해주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다리를 이렇게 교차해주시면 더 시원하게 스트레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랑 함께 5초 동안 유지해 볼게요. 5초, 4, 3, 2, 1. 천천히 돌아옵니다. 자, 하셨을 때 팔부터 당기는 느낌이 있으셨을 텐데요. 만약에 여기 손이 살짝 저리는 느낌이 있다면 이 가는 범위를 줄이거나 또는 그 범위에서 바로 즉각 중지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반대쪽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손을 골반 위, 오른손은 머리 위로 뻗어냅니다. 골반을 옆쪽으로 밀어내면서 몸이 옆으로 기울어질 거고요. 벌써 당기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대로 유지해 주셔도 괜찮고, 괜찮으시다면 다리를 한번 교차를 해서 몸통이 더 휘어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호흡하시면서 옆구리부터 허리까지 당기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5초간 유지합니다. 5, 4, 3, 2, 1. 천천히 돌아올게요. 한번 하실 때는 최소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다면 짧게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디 걸어가면서 틈틈이 하실 수 있으니까 일하시다가 화장실 갈 때 한번 스트레칭, 설거지 하다가 한번 스트레칭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골반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요. 사실 골반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게 오랫동안 방치되면 통증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한번 검사를 해볼 건데요. 저처럼 양반 다리로 앉은 자세에서 한 다리를 옆으로 한번 이렇게 인어공주처럼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바지 앞주머니 쪽을 주먹 또는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보세요. 이때 만약에 통증이 많이 느껴지신다면 하면 좋은 스트레칭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이 근육이 단축되는 이유, 그러니까 여기서 통증이 많이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랫동안 앉아있는 자세가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또는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 그리고 여기 만졌을 때 아픈 분들, 그리고 고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분들은 이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세요. 자, 천장 보고 누워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천장을 바로 보고 누운 상태에서 양쪽 무릎은 시온 모양으로 세워주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깨 긴장 한번 툭 풀어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허리가 바닥에서 너무 붕 떠있지 않게 배꼽으로 바닥을 약간 눌러서 허리 밑에 손바닥이 하나 들어갈랑말랑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양쪽 발은 매트 넓이만큼 벌려주시고 여기서 오른발을 왼쪽 무릎 위에 올려줍니다. 자, 그 다음 오른발로 왼쪽 무릎을 바닥 쪽으로 천천히 내려줄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허리와 등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게 등은 바닥으로 꾹 눌러내시고 허리가 약간 떨어질 만큼만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을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주시면 우리 아까 마사지했던 골반 앞쪽부터 허벅지 바깥쪽까지 당기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5초간 유지해 주시고 허리가 만약에 아프시면 허리가 아프지 않은 범위까지만 해주시면 되세요. 3초만 해볼게요. 3초, 2초, 1초. 천천히 돌아올 거고 반대쪽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 발을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주실 거고 무릎을 천천히 바닥으로 눌러냅니다. 마찬가지로 등이 떨어지지 않게 고정시켜 주시고 마찬가지로 골반 앞쪽 그리고 허벅지 바깥쪽이 당기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호흡하면서 5초간 유지하실 거고 이때 계속해서 배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천천히 돌아올게요. 이렇게 양쪽 해주시는데 지금 5초 정도 했지만 가능하시다면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주무시기 전에 하시고 일어나시면 다음날 아침에 허리가 한결 편한 게 느껴지실 거예요.
서 있는 자세가 뭐 짝다리로 서 있는 자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지하철 탈 때 많이 보는 자세예요. 이렇게 배를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위한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혹시 골반 전방 경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유독 허리가 잘록해 보이고 아랫배가 나와 보이는 체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천장 보고 바로 누워서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겁니다. 천장을 보고 바로 누운 자세에서 양쪽 발은 골반 너비만큼 벌려주실 거고요. 어깨는 이렇게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바닥으로 한번 지그시 눌러내주세요. 자, 턱과 쇄골 사이에는 주먹 하나가 들어갈 만큼 해주셔야 합니다. 턱이 과도하게 들리거나 너무 당기지 않게 턱과 쇄골 사이에는 주먹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우리 골반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먼저 골반을 바퀴라고 생각하시고 허리를 바닥에서 붕 띄워보세요. 그러면 꼬리뼈가 바닥에 닿으면서 허리 밑에 공간이 많아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거를 골반 전방경사라고 할 거고 우리가 하는 운동은 이거의 반대입니다. 자, 배꼽을 바닥 쪽으로 눌러내면 꼬리뼈가 바닥에서 떨어지면서 허리 밑에 공간이 없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 상태를 만들고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5초만 유지해 볼게요. 배에 힘이 단단히 들어오는 게 느껴지실 거고 다만 어깨가 이렇게 말리지 않게 어깨는 계속해서 긴장을 풀어주셔야 돼요. 3초 2초, 1초 힘 빼주실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앞서 말했던 그런 체형을 가지신 분들은 힘들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같이 해볼 거고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동작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어깨 긴장 풀고 배꼽을 바닥으로 눌러내면서 허리 밑에 공간이 없게 만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꼬리뼈가 바닥에서 떨어질 거고요. 배 한번 만져보시면 단단하게 힘이 들어와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되셨다면 저랑 다음 단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대로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왼다리를 들었다가 다시 왼다리를 천천히 바닥에 터치. 근데 뒤꿈치만 터치. 다시 천천히 올렸다가 배에 힘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다시 뒤꿈치로 바닥 터치. 주의사항은 복부에 힘이 부족하시거나 골반이 이미 앞으로 많이 나가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허리가 바닥에서 뜨려고 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거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리 움직이는 걸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서 있을 때 배를 내밀고 있거나 평소에 아랫배가 유독 나와 보이는 분들 또는 오리공둥이 같다는 말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방금과 같은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코어 근육이 약하신 분들도 이 운동을 해주시면 코어 근육을 기르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은 다른 운동들 전에 선행으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운동을 하실 때 이 동작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할 만큼의 횟수와 세트를 반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하는 자세들이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다리를 꼬고 앉거나 엎드려서 자거나 서 있을 때 배를 내밀고 있는 자세 같은 것들이 전부 잘못된 자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자세들은 결국 우리 몸의 근육들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근육이 불균형해지면 결국 통증이 생기고 더 나아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쉽게 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벽에 서서 체크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신발을 벗고 뒤꿈치가 벽에 닿게 서보세요. 그 다음에 등을 편안하게 벽에 붙입니다. 이때 뒤통수, 등, 엉덩이가 자연스럽게 벽에 닿아 있는다면 평소 자세가 바른 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머리가 벽에 잘 닿지 않거나 이 자세로 서 있는 게 힘들다면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앉아있을 때 바른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앉아서 엉덩이 아래에 손을 넣어보면 딱딱한 뼈가 만져지실 거예요. 이 뼈를 우리는 궁둥결절이라고 부릅니다.
체중을 이 궁둥결절이라는 뼈 위에 고르게 쌓아 올린다고 생각하면 올바른 자세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평소 편하다고 생각하는 자세 중에 하나인 등받이에 기대서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는 자세는 체중이 궁둥결절보다 뒤로 쏠리게 되고, 또 반대로 의자 끝에 걸터 앉아서 책상에 팔로 몸을 지탱하거나 허리를 과하게 꺾어서 앉으면 체중이 궁둥결절보다 앞쪽으로 쏠리면서 척추와 그 주변 근육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거북목 증후군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거북목이 있다고 해서 목 운동만 하면 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체로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타이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4개의 타이어 중에 하나가 펑크가 나면 나머지 3개의 타이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북목 증후군이 있다면 단순히 목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깨, 코어 근육, 그리고 하체 근육까지 전반적으로 골고루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직업에 따라서도 운동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이라면 어깨의 안정성을 잡아줄 수 있는 회전근개나 전거근 같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필요할 수 있고, 또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한다면 골반이나 하체 근육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체형, 직업, 생활 습관에 따라서 적합한 운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따라하는 운동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와 생활에 맞춤형 운동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 여기저기에 느껴지는 통증과 불편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거는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통증은 단순히 참아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신호를 잘 파악하고 올바른 운동과 생활 습관을 통해서 관리하면 몸은 다시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매일 10분만이라도 좋으니까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변화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몸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 몸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건강구조대를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2025년에는 제가 쓴 책을 보시면서 새해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